간밤 뉴욕 증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죠.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굉장히 매서운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격한 대립 양상으로 달러원 환율이 1,480원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 1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밤 12시 자정을 기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세 우려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인사이트에서는 관세 강행의 변동성이 확대된 뉴욕 증시 충격은 어느 정도 될지 전망해보고 결국 뜻을 굽히지 않은 트럼프의 등을 돌린 월가 거물들이 어떤 입장을 펴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머니주민 코너에서는 사그라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립, 또 보복의 재보복을 거듭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G2 간의 대립,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매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발효가 시작되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사실 오늘 1시까지 이제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와 중국 간의 어떤 뭔가 관세 완화에 대한 협상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예.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요. 법관세 나와도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국 GDP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미드 싱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전기차든 그리고 로보틱스든 2차 전지든 다 이제 체력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보다는 훨씬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체력이 되어서 네.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삼성전자 1분기 작년 네. 실적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네. 코스닥을 빼고 나면은 네. 실제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인덱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좌지우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기대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되게 매력적인 수준이고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요인이 일단 있었고요. 하나 더 이제 좀 최근에 영향을 준 거는 이제 범용 D램 가격이 좀 반등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HBM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만 있는데 범용 수요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용 쪽에서 최근에 어떤 중국의 보조금 그리고 HBM 위주로 주로 만들고 그리고 관세 부과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범용 공급 수급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용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특히 이런 분기 실적에 크게 변화를 줄 만한 아주 되게 엄청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제 실적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관세만 가지고 그러게요. 드라이브되는 장세로 바뀌고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예. 바닥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바닥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5만 원 초반으로 보고 5만 원 있고요. 초반. 저희가 PBR 0.9배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계속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6만 원 좀 넘은 적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HBM에 또 삼성이 제일 주력 캐시카우였던 D램에서 우리 시장 예상 이상의 성과를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응집될 때까지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맴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관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관세에 제일 민감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왜냐하면 민감해야 돼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출의 13% 이상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관세가 부과되면 또 삼성이 그 스마트폰에 만드는 지역의 또 50% 이상이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46% 관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영향이 크고 그리고 범용 제품이 주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높으면 구매를 안 합니다. 스마트폰이든 PC든. 근데 삼성의 D램이 대부분 범용 제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에서 스마트폰 PC 구매를 안 하면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영향을 줘서 공급이 지금 조금 타이트해져서 가격이 오르는데 이 가격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못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비중이 한 45%고 D램에서 그리고 연말에는 한 50% 육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H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반도체는 조기에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서버 세트 회사들도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TSMC가 이제 어쨌든 피닉스에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패키징까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제일 불리하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요? 하이닉스는 사실 관세에 있어서 방어력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HBM 비중이 높은데 네. 특히 이 HBM하고 이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아마 수요가 한 80만 대 정도 되는데 네. 그 제품을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반도체만 미국 밖에서 만드는데 그거는 네. 유해 조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TSMC가 피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램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해 조향을 준다면 그리고 HBM이나 이런 관세를 높이면 결국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범용보다는 HBM이 훨씬 더 이 관세 전쟁에서도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쪽에 집중돼 있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쪽을 더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실적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예. 실적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맞습니다. 이유가 예.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이닉스랑 연동돼 있는 뭐 ETF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 기계적인 매도가 결국 이제 하이닉스한테 좀 영향을 더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은 그러면은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이제 연초에 항상 얘기가 됐다가 갑자기 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도체 업황은 양극화로 보셔야 되고요. AI 반도체는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호황이었고요. 네. 범용 반도체만 겨울이 갔다가 지금 살짝 봄이 오는 찰나였는데 관세가 이렇게 돼서 수요가 스마트폰 PC가 영향을 받으면 그 봄이 여름으로 안 가고 봄에서 맴돌다가 다시 올 4분기엔 겨울로 갈 수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는 그렇다는 거고요. AI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니까 HBM 쪽은 계속적으로 뜨거울 예.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일단 퀄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통과가 돼도 이제 업사이드가 예, 없을까요? 큰 물량 못 받을 것 같고요. 못 이미 다 받을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그러니까 거예요?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세팅이 끝났고 블랙에일은 그렇고 이제 뭐 일부 좀 더 수요가 많았을 때 그때는 약간 룸을 열어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에일 GPU만 만드는 건 아니고 하퍼 기존 제품도 여전히 수요가 많거든요. 네. 콜을 받으면 삼성은 이제 H200 같은 그런 제품도 HBM3E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 제품에는 좀 룸이 주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콜을 받아도 올해 실적을 엔비디아로부터 내기는 힘들다. 힘들다. 예.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관세, 상호 관세가 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역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사실 보니까 이제 석탄 확대 행정명령 서명했잖아요. 이것도 예. 뭔가 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제 대비 차원이다라고 예, 하면은 예. 분명히 AI 쪽에서는 이제 예. 그런 HBM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뭐 공급은 타이트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법상으로 요즘은 좀 핵심 냉각이랑 새로운 공법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AI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만은 반드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TSMC를 좀 압박을 해서 TSMC가 공장을 6개 짓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 짓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 빠르면 아마 관세를 세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은 TSMC라고 보셔야 되고요. TSMC. 예, 왜냐하면 TSMC가 만드는 그 4나노 이하 제품은 사실 미국 AI 반도체를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확장될 수 있어요. 스케일업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우주 항공으로 갈 수 있고 약간 스케일 다운을 하면 전장하고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그 공장은 미국에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반도체를 중국이 따라오는 이제 업체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예.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중국은 중국 따로 자기만의 그쵸. 이제 존에서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중국에 들어가는 추론 칩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가 지금 직접 많이 관여를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세워지는 그런 추론 데이터 센터는 아마 중국산을 가능한 쓸 거고요. 근데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아메리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AI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중국은 9%거든요. 9% 되는 중국 시장은 중국 칩을 쓰고요. 나머지 전 세계는 이제 미국산 반도체로서 할 거고 지금까지 설계를 미국이 했다면 이제 생산까지 아메리카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략 물자로 저는 미국은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AI가 이제 국방이나 이런 전략 물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제 그게 합쳐지거나 협의가 될 가능성은 되게 어려운 중국한테 상황인 그것까지 거죠?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생산 수율이랑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은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이제 AI 칩을 만들면 공정 자체가 5나노를 적용하더라도 이게 수율이 안 좋아서 많은 칩이 못 나오고요. 두 번째는 5나노로 하는 게 현재까지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TSMC 이렇게 하는 거는 2나노 시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GPU의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은 그 정도로 일단 하는 거고요. 근데 향후에는 또 기술 혁신을 해서 중국형 EUV를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면 어느 정도면은 캐치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상하기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힘듭니다. 상황이죠. 5년 안에 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못 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못할 수 있는 예, 건가요?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저희는 올해는 이제 양극화가 되긴 하지만 양극화. 2025년은 일부 간세 부가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만 또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의 속도 조절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 다른 데가 더 살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사면 서버린 AI가 더 사버리고 예. 예를 들면 스타게이트에서 올해 살려는 것만 GPU 40만 개거든요. 그리고 텔코들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한국도 네이버도 투자를 하고 예. 되게 마이너한 수요에 있어서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버린 AI 그다음에 통신사 기업들이 GPU를 구하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부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투자 속도를 조절해도 다른 데서 그 이상 살 거기 때문에 네. 올해 수요에 대해서는 AI는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세라는 건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단기적인. 예, 어차피 협상을 할 겁니다. 간세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레이트 자체는 생각보다 높을 수는 있어도 그것도 네. 그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하면 아하. 되는 거고요. 반면에 AI는 장기적인 비전이죠. 예.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기업이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소프트뱅크 주도해서 3군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상당히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다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AI 투자를 위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 또 잘 돼요, 그게. 예. 충분히 이제 펀드레이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결국 이제 투자 집행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로 생산성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어느 정도쯤 된다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정말 기업마다 다르죠. 다양한 이견이 있고 AI를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고객으로 갖고 있으면 아마 갭은 좀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롱텀하게 이제 생존하느냐의 게임이고 아니면 성장하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내후년까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네. 계획돼 있는 게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예, 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이 중요한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나오는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은 작년 초에 만든 제품보다 작년에 이제 80GB 들어갔거든요. GPU 하나당 네. 지금 288기가 들어가고요. 2027년 하반기에 들어간 루빈 울트라는 1024바이트, 즉 1테라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배가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약간의
올라가는 곡선은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워낙 탑재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땐 가시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레거시 쪽하고 그 HBM이라든지 이제 GPU 쪽을 좀 분리해서 봐야 예, 된다라는 저는 거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산업은 이제 개화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전문가분을 모셨을 때는 산업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주가라는 건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좀 많이 예.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 때문에 떨어진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거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저는 같아요. 되게 그분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성장성은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미리 간 거죠. 다만 이제부터 2로 가는 거는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주식이라는 게 이제 트레이딩도 또 중요하거든요. 아, 트레이딩. 예, 저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저점을 잘 잡은 조건은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그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별로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 덜 빠지는 게 컨센보다 상해서 덜 빠지는 거거든요. 아, 예상치보다,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시장 예상보다는 실적은 아마 매분기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했다라도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은 더 많은 걸 확인하려고 하겠지만 네. 하단에 있어서의 그 지지력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전략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은 또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아, 그 뭔가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 예. 상황이다. 예. 근데 관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이제 관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애플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예. 또 이제 하락하는 요인들이 결국 베트남 이슈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리바운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가능합니다. 애플은 애플은 가능해요? 아이폰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은 갤럭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삼성 이익에 있어서는. 1분기는 영향을 차지했지만 그건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네. 정상적인 조건에서 스마트폰은 그렇게 삼성 이익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지금 1분기에 좋았던 게 스마트폰이 좋았다라고 이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디램 쪽이 나빠져서 돋보이는 것 뿐인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분기는 S 시리즈 1월부터 파니까 1분기라도 좋아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성이라고 봐야지 네. 펀더멘탈 체인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펀더멘털 체인지로 보면 안 된다. 예. 혹시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뭐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는 $100 하회에 지금 예. 어떤 종목이 매력적이에요? 저는 엔비디아, TSMC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도 괜찮은 것 SK 같고 하이닉스. 그 세 개는 삼각편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뭔가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예. GPU를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GPU 생산을 TSMC가 하고 HBM을 넣고 그걸 패키징을 TSMC가 하니까 예. 그 세 개는 뭐 같은 파트너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AI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하드웨어는 간다고 보셔야 돼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간다. 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수익화되는 거는 예. 나중 문제인 거고. 예, 그리고 아직은 그걸 찾아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투자는 단계고 그리고 투자는 그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는 걸 시장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만 보는데 빅테크의 비중이 크죠. 물론 네. 한 뭐 60, 70% 되는데 나머지 애들이 점점 이제 비중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차이나는 아니고요. 국가 단체, 통신사, 기업들이 또 일반 엔터프라이즈 대표적으로 테슬라든 애플이든 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하거든요. 테슬라가 5만 개의 GPU가 있었다면 이제 20만 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다 수요거든요. 그런 수요는 다 빼고 그냥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면 투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다 모아보면 결국은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 AI를 네. 그 수요를 조금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 GPU 숫자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를 조금 적게 해도 나머지 애들이 사가는 GPU 숫자가 더 많고요. 네. 그 GPU 옆에는 저희 HBM이 붙겠죠. 그래서 예.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뭐 올해는 걱정할 건 없다. 실적은 주가는 좀 다른 변수라고. 주가는 제가, 좀 예. 주가는 선반영했고 막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이 관세 때문에 빠지면 예. 약간 과매도 돼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적 대비해서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기계가 파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ETF든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마진콜이 들어오면 그렇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기계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형태로든 펀더멘탈보다 감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을 대표적으로 일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이랑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룸이 생기는 걸 알면 그때 시장은 회복이 되겠죠. EU 쪽도 그럴 거고요. 물론 중국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높은 수치를 던져놓고 협상하는데 일단 동맹국이라고 또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반면에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일본하고 한국부터 협상했는데 룸이 생겼다.
그러면 시장은 리바운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두 군데가 이제 협의를 잘 하고 나면은 나머지들도 따라서 올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트리거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따 결국에 최종 관세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별로 기업별로 대응 전략이 나올 건데 지금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냥 지르기만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 협상하는 과정이 조금 합리적인 수준이고 대응 가능한 수준이면 빨리 회복할 거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복하는 속도는 좀 늦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적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애플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이제 막 매수자들이 가서 애플 폰을 막 사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 사재기를.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1분기, 2분기 쪽도 오히려 소비나 이런 쪽은 지표들이 좋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 관세가 풀려도 이미 다 사버렸으니까 갑자기 이제 소비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뭐 실적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6개월이나 이제 9개월 정도로 보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 빠진 정도를 가지고서 리바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결국 실적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는 나빠져 버리면 반등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얼마만큼 샀는지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뭐 샀다는 그 숫자가 전체 아이폰에서 얼마 비중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파는 물량도 그렇게 물론 뭐 애플이 전 세계 파니까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숫자로서 한번 나중에 점검이 필요한 숫자가 거. 나와야 예. 그리고 한다. 아이폰은 원래 지금은 원래 안 팔리는 시기예요. 그렇죠. 신제품 나올 때 사실 누가 맞아요. 지금 삽니까? 예. 지금 샀다고 하는 그거는 약간 좀 좀 이렇게 오도하는. 일부가 짐소봉도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럴 수 부분은 있겠네요. 추후에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2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2%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22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2.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6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2,900원, SK하이닉스도 2.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6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도 2.5% 하락 예상되죠. 지금 종가는 30만 9,500원에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96만 6천 원, 현대차도 0.4%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기아 지금 예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 8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보합권 예상되죠. 셀트리온 곧 의약품 쪽에도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좀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5.8%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5만 3,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5% 내림세 마감 예상되고요. KB금융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종가 7만 1,2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낙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의약품 관세가 곧 부과될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테오진이 4.3%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5천 원. 그리고 HLB도 6% 하락 예상되죠. 이 가운데 2차전지 쪽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각각 1%에서 5% 하락 마감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1천 원이고요. 휴젤이 6%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6,500원, 클래시스도 4.5% 하락 예상되고요. 종가는 5만 3천 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삼천당제약 12% 급락, 지금 종가가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14만 6,400원, 이가캔바이오도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코롱티슈즈는 1.5% 상승 예상됩니다. 종가 42,05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5분여가량 남은 상황인데 뭐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뭐 관세 때문이에요. 지금 관세. 예,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도 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있을 때 다시 루머가 나오면서 급등을 시켜서 이 관세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오픈을 할 때 결국은 이제 3%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해결이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 관세를 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나 아니면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거나 청산 물량이 나와서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시장이 얇아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도 적을 때 조금만 물량이 나도 기계적으로 쭉 밀리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예상하기 되게 어렵지만 경험상 4월 9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니까요. 뭐 네. 최소한 한 달 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번 달 내 예, 정도에서 이번 달 5월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딱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뀌는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냥 아까 협상했던 협상. 예, 그 레이트가 생각보다 아, 감내할 만한 수준이면 그때부터 반등을 할 거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네 하면 좀 조정이 좀 조정을 있을 더 수 길게 하고 예. 그러면 결국은 그냥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냥 관세 협의되는 레이트 가지고서 결국은 예. 움직일 거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관세를 높이는 거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을 어쨌든 네, 중국 성장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그런 핵심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려고 관세를 높이는 것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그런 일반적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 관세 이렇게 했다가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관세를 좀 유지할 거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만드는 게 도저히 이거 의미가 없는 제품은 관세 높이는 척 했다가 다시, 왜냐면 그럼 미국 국민들이 힘드니까. 예,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가 보이는 거에만 너무 민감하게 믿지 마시고요. 네. 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결국 미국 국민들을 더 이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게 하고 못 만드는 거는 사와야 되니까. 관세를 거의 안 부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보호무역 했듯이 예. 자기네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러면 그리고 전략 물자는 미국에서 만들기 힘든 거는 어떻게든 만들게 하려고 뭐 TSMC 같이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 수 있게 관세를 높일 거고, 못 만드는 거는 이제 관세를 낮추겠죠. 그 관세를 올린다는 말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이 안정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관세 뉴 노멀이네요. 예,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면은 예. 그 이제 감내하는 수준이 되는 거면은 예.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재평가 받는 예, 거고. 그래서 어차피 예. 미국 소비자들이 비해 안 보게 할 겁니다, 결국.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피해 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완화시킬 거고, 그거만큼 주가는 반등하겠죠. 혹시 센터장님 반도체 섹터만 여쭤봐야 돼요, 저희? 아니 그렇게만 하면 편합니다. 제가 좀 반도체를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래요? 매크로도. 근데 지금 반도체가 기본적으로는 AI에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실제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다, 아니다, 과투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AI가 계속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대부분 다 하는 예.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제 트리거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프로덕트가 있을까? 보통 이제 뭐 휴머노이드도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쭉 있는데 예. 그런 거에서 뭔가 이제 수요처가 확 늘어나야 더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들도 예. 어떤 프로덕트가 있을까요? 올해는 일단 서비스 쪽에서 AI 서비스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체하는 AI 서비스가 인간이 개입 안 해도 알아서 AI가 다 처리해주고 저희한테 토스해주고 판단하게 해주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고, 그걸 갖춘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시간이 향후 5년간이 될 것 같고요. 5년 뒤에는 이제 우리 젠슨왕이 늘 얘기하는 피지컬 AI, 피지컬 정말 AI. 물리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사실 자율주행에서 어쨌든 운전을 대체해 주는 그쵸. 거잖아요. 네. 로보틱스는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좀 대체해 주는 거고, 그런 게 뭐 우리 젠슨왕처럼 5년 내에 많이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에 올 것 같지 않으세요? 5년 내에 많이는 안 보이고 조금씩은 보일 것 조금씩은 같아요. 보일 우리가 지금도 어디 식당 가면 우리 카트, 카트 로봇 로봇. 카트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네.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의 5년 뒤에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많은 세월 뒤에는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장은 AI 에이전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서 결국은 이제 자기만의 데이터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모든 이제 서비스 자체를 자기네 회사가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오픈 AI나 이런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걸 쓰는 걸로 해결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다 쓰고 싶은 사람은 큰 기업일 거고요. 네. 난 AI 아무것도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런 맞춤형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지금 준비하는 추론 서비스들이 보면 네. 예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 거를 뺏겨줘. 그것까지 해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맞춤형입니다. 처음부터 LLM까지 다 구축해줘. 아니면 죄송한데 세상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마감 상황 확인해보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합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관세의 영향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경계성 매물들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됐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사실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개장하고 나서 상승 출발했던 시장 상황이 또 급격하게 상승폭 축소해 내면서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 현지 시간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자정을 기점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제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증시 지금 많은 영향을 받았던 모습이고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 떨어졌습니다. 2294포인트. 결국에는 2300선을 좀 하회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2% 하락했습니다. 6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53,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6% 떨어졌습니다. 16만 5천원. LG에너지솔루션도 1.2% 하락했습니다. 종가 31만 4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내림세로 종가는 99만 2천원. 현대차 0.6% 하락했습니다. 17만 8천원이고요. 기아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아 종가는 83,800원, 0.5% 하락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졌고 셀트리온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5% 하락했습니다. 15만 4,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에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오름세였는데 상승폭 반납한 채로 1%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가는 69만 1,000원. 네이버도 1.5%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3.6% 하락하면서 종가 34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HLB가 5% 하락했습니다. 종가 52,700원, 에코프로 3.7% 내림세, 종가는 47,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4만 2천원이었고요. 휴젤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30만 9,500원, 5% 하락 마감이네요. 클래시스가 4% 내림세로 종가는 53,200원. 코롱티슈진 올랐습니다. 1.8% 상승하면서 42,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천당제약은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14만 6,400원, 리가켄바이오 1% 하락했습니다. 수급 상황 오늘 오른 섹터는 보니까 관광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피팅 쪽, 조선 쪽 이런 쪽 섹터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마감한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9,396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 70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은 836억 원 순매수, 외국인 96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93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이미 8,000개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0원 90전 상승한 1,48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 그러니까 원화 가치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위안화 가치도 지금 보면은 1년 5개월 내 최저치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환율 가지고 다음번에는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비관세 장벽이라면서요. 이제 문제를 또 다음번에 그걸로 만들 것 같아서 그러게요.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센터장님이랑 얘기하던 부분 얘기를 해보면 그 ETF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쏙3나 이런 거 같은 이제 ETF를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ETF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중소형 반도체 ETF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ETF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돼 있는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업황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급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이런 관세 때문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형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지금은 사실 ETF도 빠질 때 엄청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그죠. 10% 이상 네. 빠지고 맞아요. 하니까 개별 종목보다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관세 영향에서 조금은 방어력이 있는 기업도 있고 방어력이 없는 반도체주도 있는데 ETF는 다 담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어력이 있는 반도체주를 개별적으로 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ETF보다는 개별적으로
관세 영향이 적은 종목을 예. 골라서 사야 한다. 예, 둘 다 낙폭이 강한데 네. 하나는 진짜 영향 받는 애들도 다 맞고 다른 하나는 억울하게 빠진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기업 사는 게 지금은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SK하이닉스 이런 개별 예. 종목을 좀 사는 예. 게 예.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빠졌다. 예. 아니 지금 우리 PD가 왜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이렇게 빠졌냐고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네, SK하이닉스였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많이 팔았네요. 네, 예. 뭐 수급 앞에 장사 없고 현대차 여쭤보면 안 될까요? 기업. 아니 뭐 제가 저희 담당 연예대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답은 제가 드릴 네,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예. 그 정의선 네. 회장이 네. 결국에는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예, 예.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투자한다는 건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건 당연히 관세가 안 붙는 거고. 네, 예. 근데 여전히 지금 뭐 멕시코에 거점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수출하는 자동차도 결국엔 관세가 부과될 텐데. 네. 그럼 현대차나 기아는 실적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도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일단은 기아는 조지아에 있고 네. 현대차는 엘라바마에 있으니까 예, 또 예. 이번에 새로 짓는 메타 우리 랜드도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합치면 한 150만 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부만 이제 다른 아. 나라에서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오늘 뭐 주가도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긴 네, 상대적으로 했어요. 다른 완성차 외국 완성차 회사보다는 좀 방어력이 있죠. 기존에 이미 현지화된 공장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방어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아니, 오늘 주가만 봐도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삼성전자 덜 빠지고 현대차 덜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런 상태들이 결국 네. 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슈가 계속 됐던 게 이재용 회장이 자리를 비워서 좀 그랬는데 이제 복귀를 했다. 그리고 복귀해서 또 시진핑도 만나고 오고 또 이제 뭐 정치권도 만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를 자꾸 이제 의문을 남기는데 이제 센터장님은 어떻게? 근데 사실 삼성한테 중국 중요하죠. 중국에 랜드 프레시 공장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고객들이 또 삼성 반도체도 많이 구매하고 그리고 향후에 또 중국이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 네. 이런 쪽에도 하여튼 반도체가 많이 탑재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본 것 같고요. 뭐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여튼 중국 매출액이 한 63조 정도 되거든요. 연결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3배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면을 같이 터치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작년 같은 경우에 35% 늘었고요. 뭐 하여튼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는 못 하겠지만 거기도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22% 늘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객들이 또 반도체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수요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행사는 원래 정기 행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확대해서 해버리면 좀 저희가 앞서갈 것 같아가지고. 앞서갈 것 같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지금 반도체라든지 AI 쪽 그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뭐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예. 하드웨어보다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최근에 MWC를 갔다 왔는데 중국 기업이 직접 그냥 거의 다녀오셨어요? 바르셀로나를 중국 기업이 다 채웠습니다. 한국 그 기업들 보이지 정도예요? 않았고요. 그 중심에 하웨이가 있었고 예. 샤오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중국 기업들이 뭐 프리미엄 제품마저도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견제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2025년에 중국은 훨씬 체력이 보강된. 예. 그래서 상당히 겁 별로 안 먹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견제한다고 근데 과연 의미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번 관세도 네. 중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수출 비중보다는 지금 내수 살리기에 네. 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전체 중국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미드 싱글이니까요. 예. 예. 그럼 그 정도면 뭐 해볼만 하죠. 붙어볼 만하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국은 또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도 면제해주고 우리가 알던 중국보다는 훨씬 다정해졌잖아요. 다정해요. 그러면 우리 이유나 이런 쪽도 중국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중국한테 불리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친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친해질 가능성도 한중일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사실 일본 기업들이 중국 엑스포저가 높지는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주로 동남아나 나머지 지역이 일본은 많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비중이 높고, 일본은 사실 중국에 뭐 물론 일부 제품은 중국에 여전히 뭐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은 좀 팔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 대비 중국 비중이 일본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은 이제 좀 미국 쪽에 좀 미국에 더 붙어 있는 밀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밀착하다. 봅니다. 예.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이제 히토류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는 반도체 산업 자체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뭘 하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히토류가 이제 2018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쵸. 뭐 최소한 이게 뭐 아주 장기적으로 중국이 통제를 하면 모를까 한 뭐 6개월 정도는 다 대응 전략이 여러 개 국가 다변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 정말 몇 년 동안 그냥 안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거는 어쨌든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도 한번 소재 수출 규제도 경험했기 네, 때문에 있었죠. 여러 번 뭘 당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대비 안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거는 좀 대응 전략이 있는데, 아주 길어졌을 때 히토류도 그래서 뭐 국가별로 좀 다변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거는 재고를 처음부터 길게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 방어력이 있는 섹터는 그래도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선 쪽 볼 수 있잖아요. 네, 조선 예, 뭐 간밤에 기계 뭐 예.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 전화했다면서요, 트럼프랑. 예, 그래서 미국에서 대응 못하는 거는 뭐 조선 간세 쪽. 많이 해봤자 미국만 힘드니까 그쵸. 그건 뭐 딱 매력적으로 해주고요. 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거는 또 높이고, 그리고 만들기는 힘들어도 반드시 필요한 거는 또 높게 할 거예요. TSMC처럼. 예. 아하.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유연해질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의 문제인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시간을 길게 좀 가져가면서 보면은 지금 예. 현재 이렇게 패닉된 상황들은 어느 정도 예. 안정화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키 드라이버는 결국 관세 부분인 거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예. 이제 어떤 파트가 반도체에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 관세 영향력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가 많아서 아. 일단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10% 이하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스마트폰 PC에 탑재돼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수요에 영향을 받을 거고, 관세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높게 안 할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니 미국에서 뭐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많은 물량을. 그렇죠. 중국이든 인도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오히려 범용이 더 영향이 받겠지만, 결국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사람만 스마트폰 PC를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 하여튼 행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만 비싸게 사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유연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아무리 관세가 높아도 그 많은 1억 1천만 대의 물량을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스마트폰 만들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버는 연간 미국에서 수요가 한 80만 대니까 그거는 지금도 이미 만들고 있는 캐파를 갖고 있거든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그래서 서버랑 스마트폰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되고, 스마트폰은 범용 반도체고 서버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고. 예. 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보는 전략이 좀 초과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포트폴리오 전략 좀 여쭤볼게요.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그동안 시장 상승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우리나라 주식 어떤 쪽 비중을 높이면 좋을지, 또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또, 왜냐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장기물 국채 수익률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도 되게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예, 뭐 채권도 저는 장기적인 투자는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식이 이런 뭐 좀 이슈 때문에 급하게 빠진 거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좀 덜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근데 미국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을 것 매력적이. 같습니다.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매력적이고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고. 길게 봤을 장기적으로- 때는 채권이랑 한국도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 주시니까 예. 확실히 좋네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부분이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반도체랑 예, 자동차랑.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무너졌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경기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주잖아요, 거의. 예. 예, 그래서 바닥은 좀 막힌 것 같지만 업사이드가 너무 이제 다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예. 다들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뭐 다른 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6만 5천 원 넘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 넣으면은 예. 팔고 다른 걸 가라. 예, 그게 맞을 것 차라리 같고. 그 기회비용을 고렸을 때 더 좋을 예, 수 있다. 예, 굳이 뭐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바로 저는 바뀔 뭐 것 같지는 회사의 체질이 아니라 삼성이 만드는 HBM이 이제 의미 있게 숫자를 들어가면.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미 고객들도 다 공급선 다 계약해놨는데 갑자기 삼성이 들어왔다 해서 이거 캔슬하고 넣어줄 수 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성과가 좀 숫자로 나오려면 뭐 내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 정도 가면 이제 좀 체인지하는 것도 스위칭하는 것도 좋고요. 안 급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예. 네. 안 급한 분들은 뭐 배당 받으려고 버티면 되죠. 뭐. 배당하면서 버티기. 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티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